네, 이슈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위기와 기회 찾기. 증시의 호재 악재를 좀 찾아보자는 건데 이미 드러난 악재는 참 많이 있거든요. 좀 호재는 거의 좀 들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시장에서 제거가 되면 그게 아마 호재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와야 될 재료인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자꾸만 시장을 괴롭히는 재료로 사용되니까 그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증시를 좀 더 흔들어주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아마 역발상적인 생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우리나라와 그 이슈가 있는 그 기간이 딱 한 주가 빕니다. 지금 2주차이고 3주차고 한 주에 지금 아무런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차 정도의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까지 나올지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 주 정도면 이제 스페인 쪽에서도 이제 선거가 끝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도 11월 8일 날 있을 공산당 회의 전에 어떤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악재 부분 이것을 보통 악재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또 흔드는 그런 모양새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3차 양적 완화를 했긴 하지만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 미국 쪽에서도 11월 7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감에 의한 불확실성이 또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도 조정권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1월 초에 미국 대선 또 중국 정권 교체 이후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료가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지금 어떤 큰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2차적인 유동성 랠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했고 중국 쪽에서도 대규모 부양책이 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스페인 쪽에서 구제금융 신청하게 되면 이제 ECB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야 될 재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돈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다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 타이밍에 시장을 좀 흔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당장 또 닥친 것이 옵션 만기인데요. 일단 매도 우위 쪽으로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지만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그 옵션 포지션을 보실 줄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다 상방을 원했습니다. 상방 포지션으로 계속 꽉꽉 차 있는 상황에서 개인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주지는 않겠죠. 외국인 또한 그렇고 기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만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흐름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한 주가 좀 불확실성합니다. 근데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좋은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대안주가 나와야 되는데 대안주가 없습니다. 이동할 만한 종목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손절을 하고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가 이미 안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시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떨어지게 되면 언젠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든요. 저점만 잡히게 되면 최소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은 반등이 나옵니다. 그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와 호재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도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장에서 추천됐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을 좀 담았는데요. 신세계, 현대차,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또 호남석유, GS, SKC까지 있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슈에서는 포함할 종목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해 주실 종목도 없으신가요? 자동차 쪽과 건설 쪽, 그다음 항공 쪽, 화학 쪽, 그다음 정유 쪽
뭐 이런 종목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움직인다면 화학이라든지 정유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전혀 디커플링 상황이죠.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주가 좀 비긴 하지만 한 넷째 주 정도에서는 중국 쪽에서 어떤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인 쪽에 대한 이슈와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같이 터진다면 좀 대형 호재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좀 크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액션을 좀 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손절 라인은 다 지났습니다. 뭐 고가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시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 추천됐던 종목 가운데 지금 대우건설이 2.82% 오르는데 건설주는 오늘 좀 금리 인하 단기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제 그 방송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로 좀 한 30분 정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한다라고 해서 지금 증권이라든지 건설 쪽이 호재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건설과 은행도 그렇고요. 이쪽은 이미 거의 깡통이 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바로 어떤 급격한 모멘텀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현금이 풍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현금의 유동성이 좀 풍부한 기업들이죠. 보통 이제 현금을 거래하는 기업이라든지, 방어 섹터에서의 일정 구간의 그 캐시카우 기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하는데 일정한 현금을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한 흐름이 아마 좋을 겁니다. 유보율이 좀 큰 종목들이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좋은 유통주라든지 이쪽이 아마 흐름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뭐 은행과 뭐 이쪽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시장에서는 역시나 호재 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국내 증시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